알고와 2월 18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은 솔라나 소네요 아래로 유유, 촬영 시각은 2월 17일 오후 11시입니다. 이 지난주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4억 달러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5주 만에 유출 전환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대가 살짝 나타났습니다. 한편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이 CEO로 있었던 켄터 피츠제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3F라고 해서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기관에게 현재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분기 말 4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13F에 따라서 켄터 피츠제랄드가 도대체 어떤 걸 들고 있냐라고 그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글쎄 MSTR이 10억 달러 상당의 MSTR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식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MSTR의 비중이 높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자면 이 켄터 피츠제랄드가 MSTR 곧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지금 자산을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상무부 장관이 CEO로 있던 회사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름을 바꿨죠. 스트래터지 창업자가 우 블록체인과의 인터뷰하면서 비트코인이 98% 폭락해도 회사 청산 위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래터지 채권 만기가 4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당장 내일 BTC 가격이 1달러까지 폭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4년 뒤에도 1달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능적 레버리지를 취한 이 스트래터지 회사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가는 사실 520달러 전고점 지난해 말에를 찍은 다음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요. 지금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과연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현재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 보유한 자산보다 회사의 주가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진짜 뭐 그냥저냥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심심한 게 맞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37개 종목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코인도 아니고 이런 표현 썼는데요. 자 이제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재밌는 건 현재처럼 재미없던 시기는 22년 10월, 23년 1월과 8월, 10월 뿐이었습니다. 22년 10월을 제외하고는 변동성 최저로 낮은 노잼 시기가 언제냐? 그 노잼 시기를 지나서 바로 가격 상승이 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심한 게 맞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위축된 게 이 사이클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 시장 유동성 감소 때문에 거래수가 24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위축된 상황이고 지금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합니다. 기왕이면 위로 갔으면 좋겠죠. 횡보하고 있는 시장이 상승 반전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QCP 캐피탈도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크립토 차르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조만간 큰 거 온다라고요. 진짜 뭔가 발표해 주길 기대합니다. 자, 이러거나 말거나 제가 단기 상승에 대해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비트코인 언젠가 오른다, 장기적으로 오른다 라고 낙관하는 이유는 바로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입니다. ETF를 통해서건 직접 비트코인을 사건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연기금, 기금, 그리고 국부펀드 같은 이런 규모의 자금들도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겠죠. 게다가 더 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뭔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된다면 그야말로 수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한번 보고 갈까요? 최근 일주일인데요. 내려오는 느낌이죠. 근데 내려와도 60% 이상입니다.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볼까요? 뭐 횡보하고 있었는데 뭐지? 갑자기 고개를 싹 들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고개를 싹 들고 있는 모습이 17일 하루에 한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웬일인가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이더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1개월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에 비해서도요. 그런데 이게 기뻐하기 좀 이른 게 혹시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아니지. 살짝 걱정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시절이 하수장하죠. 창업자의 도덕성이 주목을 받게 된 요즘입니다. 이 맥스 브라운이라는 X 사용자가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심금을 냅니다. 루나, 도건이 당신을 속였고요. FTX, SBF가 당신을 속였고 유명인들이 당신을 속였으며 트럼프가 속였고 멜라니아가 속였고 리브라가 속였고 펌프다펀이 속였는데 당신을 속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비탈릭 부테린이다 라면서 이더에 대한 상승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그야말로 하도 이 코인판이 난장판이다 보니까 창업자의 도덕성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더리움의 미래, 기대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해당 글은 유트로이 크립토 서바이벌이라는 채널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 방이 남았을까요? 현재 이더리움 근황을 보자면 뭐 좋을 게 없습니다. 사토시 가격 2년 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이요. 2년 동안 저점을 갱신 중에 있고요. 머지 업그레이드로 드디어 이더가 디플레 화폐가 됐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상태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크립토 내러티브에서 지금 현재 철저히 소외돼 왔습니다. 대밈코인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민코인 쪽에서 이더가 그닥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VC에 대한 혐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DApp들은 VC에 대규모 투자를 받고 한때는 촉망받던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오히려 시장에 외면을 받은 거죠. 하지만 한 방이 남은 걸까요? 이더리움에게 남은 트리거들이 있는데 팩트를 업그레이드, 베이스드, 롤업 등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업그레이드고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스테이킹 이더 ETF가 가능해지는 게 기관 참여를 이끌면서 이더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더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진짜 이더리움 킬러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최근 보면 1월 솔라나 트랜잭션 전송 수수료가 5.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는 트랜잭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각량이 적어서 다시 인플레 화폐로 바뀌었는데 이 솔라나는 네트워크 할 건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솔라나가. 그런데 사실 솔라나가 흥한 건 밈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최적화됐다. 그래서 밈코인 대밈코인 시대를 맞으면서 그 기반 플랫폼이 되는 솔라나가 흥한 건데요. 밈코인으로 흥한 솔라나, 밈코인으로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벌어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리브라, 러그풀 사태입니다. 이걸 쟁글 리서치 채널에서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타임라인 순으로요. 일단 사건 개요를 보자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2월 14일 X를 통해서 리브라를 공식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라고 언급했고요. 토큰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CA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격 급등이 당연히 나왔겠죠. 트윗 게시 직후 리브라 시가총액이 45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얼마인가요? 우리로 한 7조 정도 되나요? 그러나 5시간 후에 내부자 8개의 지갑에서 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이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매도 폭탄을 안긴 거죠. 버블맥 분석에 따르면 총 8,740만 토인이 소각 주소로 이동하면서 시총 95%가 폭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가 됐습니다. 7조 원 넘던 프로젝트가 우리 주식시장 생각하면 7조 원짜리 기업이 갑자기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러그풀 의혹과 내부자 매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도메인 등록 시점입니다. 출시 몇 시간 전에 소유자 미공개, 중앙화된 토큰 분배 등 다수의 적신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자문 캘시어가 밀레이 갑작스런 지지 철회가 사실 트윗을 올렸다가 밀레이 대통령이 그걸 삭제시켜버렸거든요. 공항 매도 유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밀레이는 세부 내용을 모른 채 홍보했다라면서 트윗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자 관점에서는 이것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볼 만하죠. 정치, 법적 파장이 이렇습니다. 야당, 아르헨티나 야당은 탄핵을 논의하고 있고요. 집단 소송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떠냐? 신뢰도 추락했죠. 이러면서 아르헨티나 핀테크 협회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전형적인 러그풀 사례다라고 했어요. 자국의 대통령이 연루된 러그풀 사태인 겁니다.
그러면 유사 사례가 연결이 됐는데요. 버블맵이 분석을 해봤더니 리브라 개발팀이 멜라니아 등 다른 펌프앤덤프 토큰 사업과 연관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밈코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펌핑과 덤핑이 있었던 여러 가지 코인의 배후에 이 리브라 개발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시 핵심 요약을 해보자면 대통령이 무분별한 홍보를 했고요. 투자자 신뢰를 악용하면서 내부자는 그 사이에서 자기 살 길을 챙겼고요. 시장은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데 이 와중에 죽는 건 개인들이죠. 개미 투자자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아까 버블맵이 분석을 했다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멜라니아, 후드, 리브라 전부 한 세력이 조입된 조작된 게임이었다라고 버블맵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까지 친절하게 분석을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를 다 밝혀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의 우수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와중에 피크를 찍는 건 밈코인 회의론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X 사용자가요. 뭐라고 올렸냐면 솔라나의 밈에서 추출한 총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발행되는 밈코인을 통해서 과연 누가 돈을 벌었나 라고 봤더니 트레이딩 봇 및 앱이 10억 9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펌프펀이 4억 9,200만 달러 정도를 벌었고요. MEV가 한 15억에서 20억 달러 벌었습니다. 트럼프 내부자가 많게는 10억 달러 정도 벌었고요. 기타 내부자 불명이고 AMM 거래소가 많게는 20억 달러까지 벌었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이 밈코인 열풍에 돈 번 사람은 내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파구정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밈은 크립토 인더스트리의 최악이다. 밈이 아직도 공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선도 있어요. 과거 이제 VC가 투자한 코인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투자한 VC들은 최소한의 락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주변 시선 신경 안 쓰면서 팔아대지 않아요. 그런데 밈코인은 이 알고 봤더니 VC 느낌의 거대 매수 세력이 있었던 거고요. 아니, 관여 세력, 토큰 관여 세력. 게다가 여기에 내부자까지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들은 코인에 락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언제든지 밈코인을 팔아치워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다라는 겁니다. 이 밈코인이 과연 VC와 맨날 VC만 먹어가던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도 해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었냐?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밈코에서 시작은 했지만 알트 전반으로 퍼진 쉬코인 자조를 돌비공의 코인 정보님이 정리를 해줘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쉬코인의 시작입니다. 업계 인사들이 극초기 단계에서 한 1배 정도 가치로 코인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팀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부자죠. 그리고 규모가 큰 VC 패밀리 오피스 엔젤 투자자가 한 10배 가치로 토큰을 삽니다. 그러면 후속 투자 유치를 50배까지 합니다. 프라이빗 세일가가 치솟죠. 그러면서 엄청난 거래소에 상장될 거야 라면서 포모 마케팅이 본격화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거래소, 대형 거래소 상장이 되고요. 이러니까 리테일들은, 개인들은 이거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급등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달려듭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이 일어나면 언론 기사나 SNS에 또 대박 알트코인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쏟아지고요. 초기의 라운드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원금을 회수하고요. 막대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구냐? 네. 개인입니다. 개인이야. 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리면 가격이 급락하고 이런 또 다른 투자들의 공포 매도를 유발해서 코인은 항상 상장 직후 30일 이내 75% 이상 폭락하는 유동성 덫에 빠집니다. 최근에 상장한 코인들 보시면 그래프가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우하향합니다. 이 와중에 초기에 싸게 매수해 이미 이익을 보고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기관이죠. 이들과 달리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알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으나 큰 손실을 떠안고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간 오르겠지 라고 희망을 품지만 대부분 그런 재반등은 오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실만 남는 경우가 흔하고요. 크립토 투자자, 리테일 투자자의 대부분들은 자신의 잔고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알트코인 전반에 퍼진 자조감인데 그나마 대형 알트라고 했은 솔라나 밈코인 발행 플랫폼으로서 최근에 약간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요. FTX가 들고 있던 락업된 4,100만 개의 솔라나가 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 솔라나가 다 시장에 나오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1,200만 개는 3월과 4월에 언락이 됩니다.
물론 이걸 사간 기관들이 솔라나를 언락이 풀렸다고 당장 던지진 않겠죠. 다만 이들이 사간 물량은 지금 현재 솔라나의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100 안팎에서 솔라나를 사갔습니다. 이 물량을요. 그래서 락업이 풀리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당분간 매도 압력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1개월 주 가격 차트를 보자면요. 민트색이 달러 기준이고요. 보라색이 이더 기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 기준으로 낙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더가 좀 힘을 냈는데 특히 최근에 솔라나는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와중에 기대해 볼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ETF입니다. 자, 이제 SEC 위원장 곧 바뀌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크립토에 대한 약간 입장이 스탠스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친코인 대통령이 들어온 마당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은 다른 알트코인 ETF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용사들이 솔라나 ETF를 승인해 주세요 라고 SEC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폴리마켓에서 보니까요. 솔라나 ETF를 승인한 확률을 유저들은 84%로 점쳤습니다. 한때는 90%를 웃돌다가요. 조금 내려와서 현재도 84% 선에서 폴리마켓에 약간 유저들의 희망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 ETF를 포함해서요. 다른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의 신청 현황 그리고 이것이 과연 승인이 될지 알트코인 ETF와 관련한 논의를 최윤영 코비 센터장님이 최근 알고란에 오셔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그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사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X가요. 최첨단 헤데라 기반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해시그래프 협회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요. 기업용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걸 바로 헤데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헤데라는요. B2C보다는 B2B 비즈니스에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한 소서 뉴스입니다. 소서 수업 거래량이 $30억 달성했습니다.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10억 까지는 620일이 걸렸습니다. 10억에서 $20억 달성까지는 232일이 걸렸고요. 그런데 20억에서 $30억 달성까지는 단 70일만 걸려서 소서 수업의 거래량이 $30억 달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소서 수업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올해에도 지급이 되고요. 17일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17.25%, 보상률은요 토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주제가 네, 일단은 그 알트코인 요새 뭐 카르다노도 그렇고 XRP 뭐 도지는 뭐 최근부터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올라와서 알트코인 지금 현재 신청 현황이 어떻고 승인 가능성은 지금 현재 뭐 폴리마켓 기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은 ETF 신청 현황 뭐 요새 뭐 많이 이제 이미지 샷으로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거 보시면은 옛날이랑 달라진 게 뭐 폐쇄형 신탁, 그러니까 신탁을 이제 현물로 전환하는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밈코인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알트코인을 이제 기반으로 ETF 현물 신청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터틀 캐피탈인가요? 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뭐 레버리지 ETF 신청한 것까지 합치면 이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개수도 많아진 것 같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뭐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크립토에 들어가시면 뭐 어떤 현물 기반 ETF가 뭐 2025년에 나올 것 같냐, 뭐 아니면 7월 31일에 나올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거 나와 있는 알트코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솔라나, 라이트코인,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페페 뭐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쓴 순서가 제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확인한
이제 퍼센티지인데 그게 일단은 이제 폴리마켓은 계속 바뀌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질문 자체가 뭐 지금 이 알트코인 신청된 것 중에서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솔라나 ETF가 2025년에 승인될까요? 뭐 그리고 다른 섹션에는 뭐 라이트코인이 될까요? 하면서 이제 한 번에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게 특정 기반 자산 ETF가 올해 안에 될 거냐, 약간 이렇게 따로따로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어떤 자산이 뭐 제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네. 이 코인이 뭐 한 번에 전부 다 된다거나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막 딱딱딱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솔라나나 XRP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긴 했어도 이전 SEC에서 이미 증권성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약간 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유동성이나 마켓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승인 가능성은 높아져도 사실 증권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좀 이제 승인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지금 요새 막 가격도 좀 많이 출렁이고 이런 부분이 라이트코인이랑 카르다노, 최근에는 카르다노가 조금 출렁거렸던 게 19B4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저희 이더리움 현물 ETF 생각해 보시면 19B4 제출됐다 이럴 때 왜 막 승인 가능성 막 올라가고 19비사. 네, 그랬었는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19B4를 NYS인가, 그러니까 뉴욕 쪽에서,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카르다노 되나보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카르다노는 이제 증권성 이슈가 좀 없었던 코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했던. 그래요? 그러니까 카르다노가 그 SEC가 60몇 개, 그러니까 60몇 개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이 높다라고 언급한 자산들 중에 에이다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뭔가 솔라나나 XRP처럼 뭔가 증권성 이슈로 자주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라이트코인 신탁 형태를 현물로 전환하는 신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카르다노 가격이 조금 이제 출렁거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증권성 쪽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 거는 뭐 라이트코인이랑 뭐 헤데라 정도, 물론 폴리마켓에서 헤데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없지만 라이트코인은 분명히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섹션에 대해서 한 50%가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성 쪽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언급이 안 됐었고, 또 SEC가 항상 우려했었던 스테이킹 이슈도 사실은 없는 거고. 뭐 비트 하드포크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코인도 이제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은 이게 증권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제 갈리는데 과연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승인 해달라고 제출한 거는 되게 많아졌는데 사실 따져보면 SEC가 실제로 승인한 거는 듀얼 ETF 그거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다음에 뭔가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를 승인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대감이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폴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 오든 아니면은 지금 마크 우에다 밑에 뭐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든 중요한 거는 얘네는 기존 규정대로 간다. 그러니까 뭐 USD 페어가 유동성이 좋으냐, 시장 조작 항상 봤던 거. 물론 이게 자기네들 어떤 견해에 따라서 약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존 규정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는 걸 보면 이게 이 자산이 한꺼번에 된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된다거나 보다는 그래도 7월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요. 우리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뭐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권성을 정말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라이트코인이 조금 높지 않을까. 라이트코인. 네.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리플에서 이제 그 항소에 대한, 그러니까 SEC가 재항소를 한 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네네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면은 사실은 이 항소는 7월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증권성 파트에 대한 항소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거를 SEC는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증권성 이슈가 어찌됐건 기관 투자자한테 판 거는 증권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물 ETF인데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인 그러네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이 있는 거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얘네가 이거를 정말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폴리마켓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오고 가는 말은 다음은 솔라나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폴리마켓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솔라나 같은 경우가 그 비율의 수치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 기대가 되게 높아요. 제일 높은 게 아무래도 이게 좀 마켓 사이즈도 지금 랭킹된 것 중에서는 굉장히 큰 애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 대한 여파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이렇게 룩다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떤 ETF가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솔라나나 XRP나 이런 대형 알트 코인이 되면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 어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알트 ETF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그 ETF 승인이 되는 해당 알트 가격이 오르는 거, 그 알트의 호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걸 통해서 자, 어깨 걸고 알트 시즌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 네. 사실 그 언제 오냐 싶은 지금 알트 시즌은 거의 무슨 유니콘이 된 느낌이거든요. 현실은 존재하지 않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알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님 보시기에 알트코인 ETF가 뭐가 됐건 간에 일단 승인을 받으면 과연 이게 알트 시즌의 도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ETF처럼 비트코인만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당 알트코인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있는데, 윈터뮤트라고 왜 되게 크립토에 되게 유명한, 요새 조금 막 얘네 펌핑 덤핑하는 거 아니야? 욕을 먹고 있어서 막 CEO가 나서서 장문에 네. 근데 걔네가 최근에 2024 4분기 기관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서 보면은 왜 이걸 말씀드리면서 왜 알트 장 얘기 안 하고 이걸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관의 어떤 OTC 거래가 무지 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얘네가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대형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대한 투자도 엄청 늘었다. 기관이요? 기관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OTC 거래량 엄청 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히려 대형 알트 비중이, 그러니까 그 대형 알트를 투자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형 알트에 대한 비중 줄었고, 그 다음에 밈코인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서 밈코인도 기관이 투자하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갈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가상자산 시장이 그만큼 저변이 확대되는 거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클 꼭지 신호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뉘앙스 자체가 기관도 밈코인에 투자할 정도로 이제 시장이 커졌다는 의미 하나. 네. 그런데 강세 사이클, 그러니까 그 사이클의 꼭지 신호일 수도, 이 말은 결국에 이걸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이 과열인지 상승인지, 그리고 하락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은 저희 생각해보면 강세장 후반부에 어떤 밈코인 같은 투기적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얘네도 이거를 우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양갈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더 현물 ETF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더 현물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뭐 이더 현물 ETF 보유한 게 2000%가 늘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근데 이더 가격은 왜 이러지?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항상 초기에 갖고 있었던 매수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게 2000%든 3000%가 늘었다고 그래서 그 매수량의 절대적인 수치는 확실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정말 이어지려면 그 네트워크 자체에서 뭔가 이제 오고 가는, 이제 이더라고 그러면 이더 자체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활발하게 이제 활동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사실은 자산 가격으로 상승까지 이어지는 거지, 이제 뭔가 기관 자금이 유입돼서 시총은 정말 커지겠지만 그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인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포트폴리오에 지금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확실히 확립이 된 거고, 그런데 반면에 이더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러티브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가격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뭐 현물 ETF가 당연히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시장 기대 때문에 가격은 오르겠지만, 가격을 정말 본다면은 그게 뭐 기관의 수요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정말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데 정말 네트워크 상에서 진짜 이 이더리움이라면 이더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이더의 뭐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제시가 되는 L1과 L2 간의 어떤 뭐 가치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는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